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송기호의 젊은 시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저도 걱정 많았고 특히 이제 각종 언론, 유튜브 방송만 키면 이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그리고 뭐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뭐 이런 정당의 뭐 지지율 급등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소식으로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해서는 또 다른 이런 이제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이 결과를 보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투표장에서 표를 개표하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만큼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끊임없이 이 아투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을 하면서요, 힘을 우리가 모은다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번 총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우리가 총선 전까지 흩어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지쳐가지고 흥이 안 나서 나는 결국 투표장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시라면은, 그러면은 또 아마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오히려 참 이런 뭐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는 항상 이렇게 기운내고 시청자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첫 번째 일면 톱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조심 하라더니 이재명 쉐쉐 자충수. 한미일의 삼각동맹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재명은요, 결국에는 또 친중 외교적 편향,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재명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그런 일에 왜 신경 써? 뭐 중국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잘하자, 뭐 이렇게 들릴 법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이것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하면 대만이 힘들어지고 미국과 한미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길로 이어지겠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전처럼 그냥 가만히 보지만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물고 비판을 합니다.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가 그대로 들어있다. 특히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서 저 이재명의 인식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핵 미보유국인 한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할 경우에도 그냥 다른 국가들은 불구경만 해도 되냐,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요, 절대로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은요, 본인들의 이런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침공하면서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테러 사건, 그리고 푸틴은요,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우리 이미 경고했는데 그걸 왜 방치했느냐, 뭐 이러한 입장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우리 한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중국한테는 쉐쉐하면 그만이다, 중국한테 찝쩍거리지 말자라는 건 사실상 이 한반도 섬나라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잃고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수출을 포기하는 뭐 그런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재명의 쉐쉐, 중국에게는 손을 내밀지만 특히 저희와 같은 2030 청년들은 이 중국에 대한 아주 상당히 높은 반감을 갖고 있는 점에서 아마 최악의
자충수가 아닐까. 그 점을 오늘 아시아투데이는 일면 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칼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4.10 총선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200석 얘기를 하고 있다. 위성정당과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좌파 인사들 중에 이석기가 주도한 그 통진당, 이런 이적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 국회로 입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공천을 확보받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200석을 만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뭔 놈의 특검이 이렇게 많은지요?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있는데 이걸 못 믿겠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정치적인 수사로서 한번 다뤄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특검을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망신 주기,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론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결국 그 최종적인 목적은 대통령 탄핵에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힘을 썼던 자이다. 그런데 지금 이 8년 뒤에서도 다시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현하기를 바라는 그런 탄핵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2, 제3의 이석기 출현 또한 심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통진당 세력들이 본인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재명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독자적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다면 끽해봐야 그 지금 진보당 강성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사위 채용 특혜 논란으로 이상직이 잘렸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본인들의 이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를 내지 못해서 진보당이 정말 어부지리로 한 석을 얻어먹는 이런 결과가 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본인들을 숙주로 몸을 내어준다면 그러면 이거는 10명, 20명도 입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10 총선이 단순히 그냥 적당히 이겨도 되는, 아니면 져도 되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찌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중요한 이런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만 깊게 들여가 보면은 윤 대통령 수호 세력과 윤 대통령 탄핵 세력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고, 또 다른 구도로 보면요, 대한민국을 수호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자라는 체제 전쟁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립,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이것이 오늘 아시아투데이 칼럼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젊은 시각 라이브는요, 참 제가 볼 때는 사실 저 국회에 있는 100여 명의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해낸다고 생각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떠들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장동 버스에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알파와 오메가를 맡고 계시는 최인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즌 2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역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대선을 네. 우리가 젊은 시각과 함께 젊은 시각 독자들과 모두 해서 대성공을 우리는 했다고 예. 자부합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뤄냈는데, 결국은 저 혹독한 그 거대 야당, 네.
그 방탄 야당을 맞이해서는 별 수가 없어요. 정권 대통령만 우리가 바꾼 거지 이번 4월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저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중요한 선거이잖아요. 이번 선거는 그냥 여소야대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 맞붙는 한판 싸움이고 양보할 수 없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종북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 시즌2로 대장동 버스는 그 열화와 같은 민심을 싣고 지금도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잘 모신 것 같아요. 이 총선지 2주 남기고서 저희 급하게 모셨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이 그냥 다른 선거랑 다르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뭐 존립이 걸린 선거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평론가들, 언론들 이제 친야의 언론들 있잖아요. 이건 말만 언론이라고 가장을 했지 저자들은 이 선거의 중요함을 국민의 시각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역 말단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아주 이걸 분탕을 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밥 한 그릇 음식을 좀 더 잘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70년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성공한 이 성취한 대한민국을 종북 반역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송두리째 이제 넘겨버리느냐 아예 마지막 끈줄을 넣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되찾을 것이냐 그동안 운동권 정치가 폐해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반대한민국적 정치를 해왔다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시하고 또 이거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셨지만 안 되는 이유가 저 거대 여당이 이제 마각이 드러났어요. 이제 전면전에 나섰어요.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들고 나옵니까? 아니 근데 불과 뭐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전애들도 죽고 사는 문제야. 자기네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재명이 감방 가고 다 저 감방에 앉아 있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징역 2년, 2심에서 확정 판결됐고 1심에서 울산시장 선거 문재인 정부의 아주 가장 큰 그 사건이죠. 거기 황운하 3년 받은 자들, 징역 받은 자들, 또 징역을 적어도 중형이 예상되는 이재명 같은 자를 야당 대표로 뽑아놓고 방탄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저자들은 정상적인 정치가 회복되면 다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를 지금 얘네들은 뒤없는 일을 하고 대통령 탄핵, 저자들이 좀 더 심하게 간다면 북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자들은 나라를 엎어야만이 자기네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법 시스템에 의하면은 시간만 지나가면은 본인들 감옥을 가는 수순이 있으니까 그게 뭐 본인들이 이렇게 대통령 뭐 정권을 되찾아 오든 나라를 뭐 뒤집어 정도야. 그래야 이제 본인의 이런 예상되는 형량을 어떻게 무시하고 본인 아마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반국가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과거에 그 해산된 통진당의 잔당들 이것까지를 다 합해서 이제 북까지 종북 세력들이 모두 다 합해서 이번 선거에 총력을 이제 경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막아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일부 친야 언론들이 계속해서 지역 발단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국민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면요. 경계해야 될 점입니다. 이 지금 전애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동안 반대한민국 정치를 일삼아서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온 것을 그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말단적인 이야기. 자,
먼저 의사 증언 문제도 그래요. 예. 의사 증언은 절대로 우리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의사를 증언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하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할 때 네. 처음에 이재명 대표도 잘하는 일이다. 네. 칭찬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살며시 꼬리를 내리고 살살 이제 부추기는 예. 일에 들어갔다고. 네. 그래서 이자들이 이걸 보더라도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흥망성쇠에서 흥 쪽에 자기네들이 정책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얘네들은 입장을 눈치 보다가 정하는구나. 요번에 이제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이번 2주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그 네. 덕을 보려고 이 하이에나 같은 지금 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이게 아주 심각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예, 참 그 뉴스를 관계이다. 보니까요. 지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뭐 대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뭐 5천 원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875원에 팔 수 있느냐. 막 계속 이거를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마트에서 한 3천, 4천 원 정도에 팔던 거를 이제 정부 지원금 그리고 농협 자체 할인 뭐 이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인을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면서 이 대파에 대해서 세일을 한 거예요. 이제 3, 4천 원짜리를 천 원 정도로. 그랬더니 어떻게 이거를 뭐 국민들을 기만하냐 하면서 이재명이 지금 발표하는 게 전 국민 25만 원을 뿌리겠다. 그러면은 대파에 들어가는 그 정부 지원금은 문제가 있고 반대로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이런 점들이 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의 정치란 그때그때 지금 국민 퍼주기 네. 그것으로 재미를 본 자기 때문에 원조죠. 어떻게 그자는 틈만 나면 퍼주는 걸로 해서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던져서 그걸로 2주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무엇이든 도움이 되면 던지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자는 원래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자들에 대한 것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다 가려버리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이 수도권에서 선거가 지금 박빙이다 앞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느낄 때는 그 수많은 좌파 성향의 언론사에서 아마 그 이재명 민주당의 이런 승리에 걸지 않았을까? 배팅을 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미 패가 갈려 있죠. 저것이 맞죠. 좌파 언론이 언론이라기보다 얘네들은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자들이 이재명이 저 범죄꾼이 네. 희대의 정말 정치 행각을 엽기적 정치 행각을 벌였잖아요. 예. 저런 희대의 범죄꾼이 대통령 후보로 된 것도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지만 예. 대통령 후보로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지역구도 자기 지역도 아니야. 예. 광역도도 다른 인천까지 가가지고 되고 그걸 또 야당 대표라고 앞세워 놓고 저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엽기적인 정치를 지금 방탄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이렇게 언론들이 앞장서서 네. 바른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 범죄꾼들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징역 2년 받고 징역 3년 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하고 앞으로 징역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예. 자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바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건 국민에게도 이건 범죄 이 언론이 범죄를 짓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 지난주에 김대호 소장님 모셨을 때 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막말의 기준 누가 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런 이제 일부 좌파 언론에서 막말로 가자 하면 이제 막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막말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을 비판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비판하면 그건 다 막말이 됩니다. 거짓을 진실로 거짓과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막말을 제조해내는 거예요, 쟤네들이. 예. 그러니까 참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얘기거리들이 있고 그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느 문제든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이런 몇몇 이런 대한민국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위를 넘어간다 싶으면 이제 곧바로 막말, 낙인을 찍고 그게 이제 그 5년 전, 10년 전의 발언이 평생 따라다 붙으면서 결코 국회에 입성을 못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네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그게 영린이 되고 예. 막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는 헌법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두를 드러내서요. 그러나 자기들이 역사라고 지적한 건 5.18은 이야기만 하면 처벌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대한민국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네. 자유는 만끽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 이 건국의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은 뭐 런승만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친일파, 독립운동가를 향해서 친일파 이런 뭐 막말은 다 허용 가능한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친일을 들고 나오는 거는요. 네. 저게 이제 친중, 종북, 반미 세력들이 네. 친일을 들고 나오는 거는 매번 선거정마다 프레임이고요. 그러네요. 저거는 북한과 함께 주사파들이 짜놓은 그 틀은 이건 매번 선거 때마다 써먹던 창법이고 네. 친일을 들고 나오는 자는 종북 주사파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반미와 친일을 가지고 예. 저걸로 매도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건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상투적인 제구호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반미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이제 좀 자극적이고 또 이 국민 정서에 잘 맞는 게 또 친일파, 친일 낙인이잖아요. 지금 오늘 그 아시아투데이에 나와 있는 그 기사에 그 쇠쇠 그 예, 이재명이 그것도 네. 어떤 거냐. 친중 반미를 내심을 드러낸 겁니다. 네. 반미를 드러내고 못하고 친중 반미를 그 숨은 마음을 이재명이가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너무 정체가 쉽게 드러나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대신 이제 조금은 우회해서 중국에게 쉐쉬하고 조아리는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성향을 드러낸 건데. 그거 야당 대표가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주중대사 찾아가가지고 네. 야단 만지면서 고개 조아리고 하는 거 보면 그거 정말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 싱하이밍 뭐 네. 대사. 그 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그게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의 싱하이밍이 뭐 국장급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이고 야당 대표는 서열로 보더라도 예. 자기 당의 한 위원장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참 그때는 우리가 약간 헷갈렸는데 네, 지금은 확실해진 것 같고 저 장면이네요. 예. 참 이거 저거 보면은 이걸 저거 무슨 뭐 가가지고 저게 이제 방탄의 시작이었어요. 저 방탄의 시작되던 그 시기입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인데 지금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중국 대사한테 네. 가가지고 말이야 찾아가서 그것도 저는 그래서 진짜로 이건 뭐 수백 번 얘기해도 정말 질리지가 않는데요. 이재명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정말 뻔뻔한 게 뭐냐면 이재명 저렇게 많은 범죄를 짓고도 네. 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 그 부인이 네. 의사시잖아요. 정신병사. 네. 저 소시오패스다. 그 분명합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 예. 죄를 지면요 자기 죄를 압니다. 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반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은 범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런 표정 하나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하고 남을 위해서 또 남을 향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말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까요? 그거? 예. 참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봤는데요. 한번 뉴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이재명이요. 여태까지 계속 재판을
빠지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뭐 유세를 가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해서 빼다가 드디어 이제 내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출석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그냥 임의로 그래서 선거를 이유로서 뺐다가 이 재판부에서 너 더 이상 계속해서 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니까 그 다음 주부터 곧바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이 재판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렸던 대장동 재판 그리고 이제 뭐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다시 한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선거도 이렇게 치러 보셨고 이렇게 많이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총선 2주 전에 당 대표가 이 재판 출석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역대 우리 정치사에서 그런 예가 없었죠. 또 네. 특히 또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그쵸. 이야기지 정치인들은요. 네. 기소되면 아예 법에 각 당에 민주당에도 네, 있습니다. 당원에 네.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네. 기록이 기소만 되면 네. 다른 핑계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거는 이재명 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때 유신 시대에 유신 그 독재 시대라고 하는 때에도 네. 기소되고 그러면 정치 안 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무죄 추정 원칙에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이자들은 무죄 추정 원칙 이야기를 하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봐서 감옥을 다 살고 교도소 문 앞을 나오면서도 그 자들은 또 양심의 법정이라는 게 또 있다고. 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세력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경험이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처음 네. 보는 일이라는 처음 거죠.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범죄꾼들이 당을 만들고 이 조국이 같은 경우는 2심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네. 징역 2년을 받고 네. 나서 2심에서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당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우리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사법부가 완전히 사법도 정치화했다. 네. 그게 근거란 2심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2년의 징역 중형이 나왔으면 네. 법정 구속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저걸 나와서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정당을 창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리고 언론이 그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비판하는 언론을 못 봤어요. 조국이가 어떻게 당을 만들 수 있으며 황운하가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냐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몇 가지 이런 이슈 논란들이 네.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용산의 이런 뭐 황상무 이종섭 거의 뭐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정말 이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아마 그것이 만약에 뭐 논란이라면 논란이라고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애초에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네? 윤석열 찍어내기 거기에 조국 당의 그 비례 받은 자들은 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실제로 절반 이상이 뭐 구속 뭐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뭐 그런 사람이 다 범죄자들이에요. 범죄 정당이야, 범죄 정당. 황운하 네, 있고 황운하 조국 예측 2번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언론이 똑같은 이 기준과 잣대를 적용시키면 이거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판을 해야 저걸 될 텐데. 비판을 해줘야죠. 맞죠. 언론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정당이 국민을 정말 네.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갖다가 완전 능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는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절반은 그렇다면 그걸 지지하는 국민들은 네. 거의 좀비화가 되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좀비화가 돼가는 그 과정이 아니냐. 이 팬덤을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극성 지지층 팬덤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면 약간 좀비화. 거의 좀비화 되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이런 뭐 좀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좀 포기한 채 뛰면 그냥 일방적으로 뭐 지시 내린 대로 이쪽 가자면 그냥 가는 뭐 그런 의미로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선거에 다시 제가 이 심각성을 조국이가 당을 만든 저 당이 20%를 지지받고 네.
저 종북 주사파들이 통진당 세력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네.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우리 이 선거법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요 선거 제도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모든 방어를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선거법이. 그냥 가만히 돼버리면 공산당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공산당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찍어주지 않습니다. 네. 물론 몇 명은 극렬분자들은 찍어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수단을 제1야당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찍지 않았지만 저 범죄꾼들을 네.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라면 그렇죠. 이 제도 국회 이 비례 제도 이거 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는 그렇죠. 적은 정당한테는 비례를 더 많이 부여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20%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런 그냥 일반 이런 뭐 선거제에서는 뭐 대여섯 많아야 한 4-5석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10석까지도 뭐 넘보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지도로 가면 간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는요. 네. 그 기재에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꼼수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자들이 처음에는 조국이를 밟으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이도 사는데 조국을 죽일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같이 쌤쌤이가 된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자들이 같이 살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원결이로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은 이제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주면은 그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의 그 몫이 돌아가니까 그럴 바에는 조국당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사는 길을 그러네요. 택하자. 이렇게 해서 눈치를 네. 거기로 이제 싹 바꾼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까 네. 싹 눈치를 채고 글로 이제 네. 그 팬덤 좀비화된 그 네. 표심이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그 조국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좀 싸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명인의 말이라는 그 개딸 커뮤니티에서는 조국은 사실상 금지어까지도 뭐 나올 정도로 조국에 대한 이제 언급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민 비조라 해서 뭐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 이거를 이제 지금 뭐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반목하고 반색했다가 근데 보니까 조국도 윤석열과 싸우고 있네? 우리도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뜻하지 않은 도원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국당이 처음에 조국이 당만 된다고 할 적에 뭐 우리 보통의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였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참으시라고 네. 아주 냉소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이게 뒤집어지니까 네. 함께 초록은 동색이거든요. 네. 가정이 개편이어가지고 이제 예. 한 편이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비례연합, 뭐 그 민주당 비례정당에서는 뭐 진보당 성향의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뭐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우리가 언어에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저자들하고 같이 이 언어를 말려들은 건데 언어 전술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종북 세력입니다. 진보가 무슨 진보예요? 우리 같은 대장동 버스를 가지고 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보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진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빨갱이들이지, 빨갱이들. 그러니까 그 색깔이 대한민국 색깔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 진보라는 이런 참 멋있는 이런 가치를 저들이 이제 독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누가 진보가 뭐냐? 종북 세력들이에요. 종북 세력들이 진보라는 모자를 덮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려내야죠. 이제 그걸 진보로 불러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파냐 상대적으로 저쪽이 좌익이냐 예. 그럼 우리는 우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러고 네. 자유진영 자유우파 우파는 자유진영이에요. 뭐 자유를 안 붙여도 우파는 자유진영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것을 잘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참으로 저희 그 최인식 대표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뭐 이래라 저래라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윤석열 정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과 돈을 써서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서 그래서 이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초대형 빅사이즈의 이 대장동 버스로 직접 대형 운전면허까지 따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그 대장동 버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나요? 대장동 버스? 성남에 있나요? 지금은 경기 동부의 본거지인 네. 성남 1공단에 있어요. 1공단에 저렇게 지금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버스가 이재명의 본거지 그 중심에 심장부에 이수진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수진이 사무실 이수진. 앞에다가 아예 예. 그냥 24시간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딸들은 아마 저 버스를 보면 기겁을 할 것 같아요. 경기하고 계속 신고를 해가지고 네. 못 쓰게 하는데 계속 신고를 합니다. 계속.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만약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면 거기서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본인들이 이 버스를 보면은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버스를 보고 마음이 편한 분들은 정말 떳떳한 분들인 거고 저 버스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도대체 뒤에서 뭘 했느냐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대 오거리 역에다 이걸 세워놓잖아요. 세워놓으면 저를 뺄 수가 없어요. 인증샷을 찍고 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인증샷을 찍고 가는 분은 대한민국 편이에요. 그리고 밤에 와서 뭘 해코지를 하고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종북 세력들이 낮에 찍으면 우리 편, 밤에 몰래 찍으면 해코지 세력. 예, 혹시나 저희 그 아투TV 시청자분들께서요, 저 대장동 민심버스 혹시나 보신 분들은 찰칵 찍으셔서 저희 뭐 아시아투데이나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기분 좋게 또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창당도 여러 번 해보셨고 당 관련 활동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참 근데 제가 예상은 했다만 생각으로 좀 더 이런 예상대로 결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원래는 한 7%, 9%씩 나오다가 지금은 한 1%, 2%로 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쪼그라들었다기보다는 소멸이요. 소멸하는 과정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이 현상이 지금은 강한 이 팬덤 정치와 이 거의 좀비화된 이 극단적 좀비화된 이런 그 극단적 팬덤 현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준석 정치라는 거는 그 정치 자체가 무슨 정치라기보다 치기 어린 그 잔꾀 정치거든. 그래서 잔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가고 아마 다음에 패널로 또 한동안 선거 끝나면 열심히 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당대표 할 사람이 아니라 패널에서 이렇게 던지는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그때 내가 그 유튜브에서 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프로가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 말이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의 미래를 다 점쳐놨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멸할 것을. 소멸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은 참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뭐 토론 잘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아니라 잔꾀라. 한마디로 저게 어떤 진정성이 담긴 그런 삶의 어떤 그 깊은 가치가 내포된 게 아니라 가치가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잔꾀로 세상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준석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대 때 24살에 정치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뭐 비대위원이면은 최고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정치라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워낙이 그때 이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그
그 수단이라도 한번 해본 것이고 거기에 잠깐 탔는데 다 드러났잖아요. 대표가 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가.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이준석이를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염려를 많이 했죠. 우리도. 그런데 잘 잘랐다고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저는 이번 총선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번 봐요. 총선 이럴 때는 정말 진짜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모골이 아주 모골이 성향. 참 그런 점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지만 참으로 이 어린 나이부터 어디 뭐 정치권에 줄을 대고 권력에게 줄을 대면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해보려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조금 비판적인 표현으로 뭐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 그래서 이제 두시만 되면은 어디 이제 줄 대보려는 청년들로 가득하다 막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더욱이 이렇게 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참 현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취업 이런데 저출산과 같은 곳에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더 내면서 이 정치권에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투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뭐 꼼수 정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잔꾀 정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심이 아니라 꾀만 부려가지고선 국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잔꾀 정치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강북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보면은 벌써 후보가 2명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의 이런 민주당 공천 확정된 후보들 중에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10채를 샀다가 이것이 걸리니까 공천이 취소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민변 출신, 그리고 애초에 전세 사기 방지 TF 이런 위원장이 뒤로는 38억 원 대출을 받아서 전액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10개를 구입해서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런 점에서 결국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런 꼼수 정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보여질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압승을 한다면 그럼 아마 저들은 날개를 달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넘겨서 제1당을 차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불행한 미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이게 다른 보통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어떤 때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참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여론조사라는 게요, 이게 선거철만 되면은 나와서 전국의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가 또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이 15%를 폭락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맹신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우리 언론의 환경,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 기저의 그 환경들을 보자면 거의 야성향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재명 저 범죄꾼의 야당이 어찌됐든 조국이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야당이 이기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물론 여론조사라는 거는 여론조사는 질문지도 있고 다 공개가 되지만은 그 질문지의 그 항목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 주체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낙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에 기죽으면 첫째 안 돼요. 기죽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기를 죽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기관에 따라서 네. 전부 다 눈치를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서로 조정을 하는데 예. 지금 6대4 정도로 야쪽으로 유리한 방향의 성향으로 지금 서서히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는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까지 이제 이걸 계속 올려갈 거거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장 가서 까봐서 만약에 그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결과 안 맞는다? 그런다고 해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결국 뭐 민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니까요. 여론조사에 관해서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말씀해 주신 것대로 제가 뭐 어떤 여론조사에 이런 질문지를 한번 보니까 처음에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실책이 벌어지고 있다. 당신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의 분위기는 윤석열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가면 범죄꾼과 이 관계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방향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중간 선거로 몰아가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는 거기다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그 사실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정부에 대한 평가로 치러지면은 이게 선거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중간 평가라는 것을 들이세워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거거든. 그게 여론조사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선거에서 좀 유리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이제 유리한 관점으로 가려면 구도를 가려면 결국에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과 이재명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야당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헌정사상 이런 범죄꾼이 야당 대표한 적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몰아가 버리면 범죄꾼이 되잖아요. 그런 여론조사는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여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언론 환경 그리고 여론조사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게 지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는 거고요.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이 집권을 중간중간에 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법까지 다 먹혀버리고 모든 진지를 다 빼앗긴 상태예요. 그리고 전투력 자체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좌쪽하고는. 그러니까 좌우의 대결에 지금 마지막 전투에 있다.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이 이 선거를 진다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2차 유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1차 유난 갈등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시장에서의 벌어진 화제로 그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이런 아주 결과로 이어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지율이 급등을 했다가 또 최근에 어떤 이제 일련의 뭐 이런 뭐 사건들로 인해서 또 2차 유난 갈등이 벌어졌고, 이때 참으로 참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 입장이 첨예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내부 비판적인 이런 방송을 언급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참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이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역할 관계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이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난번에 이종섭 대사 사건하고 황상무 사건이 이제 드러났을 때예요. 그때 이게 어떤 일은 그 본질의 일이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 대응하는 그 태도와 시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기를 해서 이제 그런 점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매달려서 이미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덮고 그 문제는 잊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더 큰 이 싸움을 벌이는 건데 이 싸움에서 자꾸 왜 지나간 거를 이미 다 수습된 겁니다. 그럼요. 좀씩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이 한동훈 지금 저자들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계략에서 자꾸 그걸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까지 뭐 거기에 말려들어서 더 거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해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싸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역 말단적인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뭐 네. 우리가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 예. 네, 하는 거는 오히려 말려드는 것이다. 네. 참 제가 매번 이렇게 답답하고 고민이 많을 때마다 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말씀 들으면은 그동안 많았던 이 스트레스들이 싹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이게 해결이 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분열이 될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보자. 그런 점에서 참으로 이제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 참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뭐 이게 사실 뭐 의석수 갖고서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보여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참 수십 년간의 이런 선거를 경험을 해보신 분으로서 좀 지금까지 이런 구도는 나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선거는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좌파들은 저 범죄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고 여기서 이 선거가 야당의 이재명의 야당으로 승리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선거를 네.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만 기 안 죽으면 이깁니다. 우리가 기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괜히 저자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우리끼리 논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건.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씩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이 수십 년의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최인식 대표님의 이번 총선 예측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참 절대로 낙심하고 흥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 특히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이 총선 때까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끝나면 그때는 한번 우리가 한번 그동안의 상을 쭉 돌이켜보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머지 따질 문제는 또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거 2주밖에. 지금 선거예요. 내일부터 선거입니다. 여기서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총선 끝나면은 대장동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대장동 버스는 아예 이제 대장동 버스는 이슈 파이팅을 하는 민심 버스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거는 끝나도 대장동 버스는 계속된다. 계속 달린다. 계속 달린다. 그래서 아예 대장동 버스로 다 바꿨습니다. 민심 버스가 대장동 버스다. 네. 그래서 민심을 싣고 달리는 대장동 버스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분들의 그 함께 운영해 주신 분들, 운영 회비를 내 주신 분들, 이분들의 그 보답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이 보람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운영을 한 계획입니다. 예. 참 저희 그 아투TV 저희 스패너 관리자님들께서도 이렇게 또 그 대장동 버스 후원 계좌를 또 공유를 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아시아투데이는 그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힘든 이런 탄압의 시기에 있어서 맞서왔던 언론사고 그 힘든 시기를 이제 버텨온 이런 아시아투데이에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오신 최인식 대표님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 대장동 버스 저는 대장동 버스를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치 또 시민운동 쪽에서 제가 40여 년간을 해왔습니다만 가장 큰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도 대장동 버스에
운영 회원이 되셔가지고 그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진심을 우리가 반드시 전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최인식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송교회 젊은 시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두 차례 매일 시청자분들과 아토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파 방송이 정말로 다양하지만 정말로 이런 힘든 시기를 견뎌온 이 아시아투데이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힘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널과 차별화된 이런 젊은 시각의 모습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